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더위도 한풀 꺾이려고 비가 이따금씩 내리는 요즘입니다. 곧 다시 추석이 다가오네요. 거리를 가득 메운 송편 냄새와 북적이는 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오래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듯하지만 속으로는 갈등과 상처가 도사리고 있던 명절 아침 말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고 또다시 그날의 공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오래된 한옥 마당 위로 쏟아지던 햇살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가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오늘은 제가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년 전 이맘때였죠. 저는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오늘이 명절이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숨을 고르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잔잔히 뛰었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두 아들 부부가 모두 이 집으로 내려오는 날이었으니 저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찬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전날 밤 미리 씻어둔 무와 배추, 시금치를 꺼내 칼을 들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검버섯이 박힌 손이었지만 여전히 힘은 살아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80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이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에도 집안의 모든 일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살림, 명절 준비, 심지어 재산을 지켜내는 일까지 말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더더욱 제가 홀로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과 정원 그리고 선 때부터 내려온 이 땅은 제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난 세월이자 저를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얼굴들을 생각하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큰아들 태수는 성공가도를 달리다 요즘 사업이 흔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큰 며느리 미라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몸에 붙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제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항상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성품이 유순했지만 지나치게 유약했습니다. 늘 형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 때문에 종종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진은 정반대였습니다. 검소하고 다정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싸들고 와서 제 손을 붙잡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시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진심이 전해질 때마다 제 마음은 풀렸다가도 혹여 다른 가족들의 눈에 제가 서진만 편애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칼질을 멈추고 잠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흐트러진 파마머리와 깊게 팬 주름,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불씨가 도사리고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웃음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오늘은 제가 쌓아온 세월의 무게를 드러낼 때라고 말입니다.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서늘한 겨울바람이 스치고 대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미란이었습니다. 새빨간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입술에는 선혈 같은 붉은 빛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껏 치켜 세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더 젊어지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의 말이었지만 그 속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버티실까?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손 가득 봉지를 들고 숨이 차오른 얼굴로 마당을 건넜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진심이 담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전 부치고 나물도 다 무치겠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곁눈질하던 미란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는 걸 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태수는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괜히 분위기를 밝히려는 듯 서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웃음이 이 집의 감도는 냉기를 덮어줄 리 없었습니다. 이윽고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상 위에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향기보다 더 강렬하게 퍼져나가는 것은 긴장된 공기였습니다. 미라는 젓가락을 들며 태수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도 너무 오래돼서 곧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도 불편하고 우리도 오가기 힘들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국을 떴습니다. 서진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을 많이 아끼세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참 따뜻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미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정든 집이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도 해봐야 하잖아요. 태수는 그 대화에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괜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불편한 공기는 식탁 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다르다고. 오늘은 결코 조용히 넘기지 않겠다고. 이 집을 그리고 제 삶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그 말들에 저는 반드시 맞서겠다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오래 묵은 분노가 깨어나는 진동이었습니다. 오늘의 명절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뜨는 척했지만 귀는 온통 미란의 목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제게 들리라는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집 관리도 힘드실 거예요. 보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팔고 그 돈으로 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저희랑 가까이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순간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전부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이고 선 때부터 이어져 온 집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손으로 이 집을 버리진 않을 거다. 순간 서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다 바쁘고 자주 찾아뵙기도 힘든데.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탐욕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자신들의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뜨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수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집만은 지켜. 여기는 우리의 뿌리고 우리 아이들의 버팀목이야.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버팀목을 버리고 돈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는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끊임없이 불편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번에 지인의 아파트가 분양 나왔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집 파시면 그 돈으로 계약금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녀는 은근히 태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러던 중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명절 분위기도 살고요. 저는 어머니가 지켜오신 걸 존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서진의 말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란의 얼굴은 일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 씨는 늘 어머니 편만 드시네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서진 씨가 책임지실 건가요? 말은 쉽죠.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해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집안을 지켰다. 이제 와서 누가 나를 걱정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끝내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더는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형편도 힘들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우리 모두 편해질 텐데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식탁을 치우고 거실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미라는 다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태수 사업이 힘들어요. 솔직히 저희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집만 정리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어머니도 더 편안해지실 거고요. 저는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내 편안함이 아니라 내 집이다. 내 남편이 지켜낸, 내가 지켜온 이 집을 내가 빼앗아 가려는 거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민수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피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저희가 탐욕스럽게 보이시나요? 저희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사람은 살려고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살겠다는 건 탐욕이지.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 속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고 난 뒤에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처럼 흔들리는 전등 아래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분노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상 위에 놓인 따끈한 갈비탕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 입맛을 잃은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이 자리에서조차 언제나 그랬듯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라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듯 젓가락으로 몇 번 건드리기만 하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눈길이 곁눈질로 저를 스치자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제 말은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가 정성을 들여 만든 이 밥상이 마음에 들 리 없다는 걸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을 집에서 굳이 안 해 드셔도 돼요. 다 배달되는데요, 뭐. 미란이 말끝에 웃음을 달았습니다. 겉보기에 상냥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깔린 비아냥은 제 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집에서 만든 게 제 맛 아니겠니?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제 목소리 끝이 조금 떨린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며느리 서진이 얼른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이 제일 좋아요. 어머니 손맛은 따라올 수가 없죠.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덕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미란의 눈매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아휴, 서진 씨는 원래 이런 집밥 좋아하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간편하게 먹고 대신 외식도 자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큰 집에서 손 많이 가는 음식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이 끝나자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란의 말은 단순히 제 건강을 걱정하는 듯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이 집도 이 삶도 이제 정리하라는 말.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애썼습니다. 나야 뭐 손 놓으면 늙는 거지. 손이 바쁜 게 살아있는 증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 좋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서 하시는 건 그저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서진의 눈빛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곧장 콧방귀를 뀌듯 웃어넘겼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정성 들여도 결국 고생은 고생이죠. 저는 솔직히 이 집도 너무 크고 손 갈 데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마치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켜온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태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인 채 수저만 움직였습니다. 민수 역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뭐 그런 얘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오늘은 명절이니까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곧 미란의 편에 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괜히 한마디 꺼냈다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따끈한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눈앞을 가리더니 그 안에서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당신 혼자 버티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이 집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무게였습니다. 쉽게 넘겨줄 수 없는 피 같은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수저를 들었지만 한 입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국물 맛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눈앞에서 며느리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분명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이기심과 욕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 말씀 드린 건 진짜 걱정돼서예요. 미라는 상냥한 얼굴을 억지로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 집 지키시느라 혼자 힘드실 텐데 이제는 좀 편히 사셔야죠. 솔직히 이런 집 팔면 관리도 쉬워지고 우리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입술은 미소를 그리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제 마음속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꺼내고 싶었던 본심임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은 좀 어머니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마음은 알지만 현실도 중요하죠. 미라는 곧장 맞받아쳤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이런 오래된 집은 더 늦기 전에 처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도 다 사는 게 힘들고 솔직히 여유 있진 않잖아요. 순간 제 시선이 미란의 남편, 제 첫째 아들 태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밥그릇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침묵이 저는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제 편에 서주길 바랐지만 끝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결국 내 아내의 말이 곧 내 말이라는 거지. 너도 이 집을 정리하고 싶다는 거겠지.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태수를 위해 해온 수많은 희생들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집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머니의 삶이고 우리 가족의 뿌리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순간 뜨겁게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뿌리라니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보내려면 교육비도 많이 들어요. 남편 사업도 요즘 어렵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태수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수저만 움직였습니다. 그 회피가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내 집, 내 땅이 결국은 너희들의 탈출구라는 거지.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울분을 꾹 눌렀습니다. 민수가 중재라도 하려는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명절이니까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즐겁게 먹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가볍고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아내 서진이 꾹 다문 입술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점점 얼어붙었고 저는 한순간 숨조차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반짝이는 은수저와 그 위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눈동자는 깊이 갈라진 금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소리가 상 위에 울려 퍼지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다들 말은 고맙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맛있게만 먹자.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니. 그 말로 상황을 덮은 듯 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보이지 않지만 식탁에 앉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숨을 고르며 손을 떨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직은 내가 버텨야 한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명절 아침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오래된 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저는 그날 저녁 상 위에 술잔이 오르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낮 동안 애써 눌러 담았던 대화가 술 기운을 타고 다시 기어 나오리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보며 살아온 제 감은 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한잔 하셔야죠. 미란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얄팍한 호의는 이미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잔을 받았습니다. 맑은 술이 잔에 차오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술은 사람의 본심을 끌어내는 법. 그리고 그 본심은 오늘 반드시 드러나리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첫째 태수는 술잔을 연거푸 비우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둘째 민수는 괜히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농담을 던졌습니다. 에이, 이렇게 다 모인 게 몇 년 만이야? 오늘은 좀 즐겁게 마시자고. 그러나 웃음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낮에 드린 말씀 진심이에요. 이 집이 참 멋지긴 하지만 오래 비워두면 금방 낡아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지켜온 곳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곧장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생각에 동의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추억이고 어머니의 삶 자체인데. 그 순간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 씨, 그렇게 말은 참 예쁘게 하네. 하지만 현실은?
민수 씨 월급으로 둘이 사는 게 넉넉해? 솔직히 내가 보기엔 아직도 부모님 도움 없인 힘들잖아. 그 말은 마치 독처럼 뿌려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지고 민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미란아. 괜히 그런 얘기 왜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못했고 그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태수 씨 사업도 요즘 쉽지 않아. 말은 안 했지만 나도 남편 옆에서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우리 모두가 숨통이 트일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툭 던진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속내, 철저하게 계산된 욕심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미란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는 태연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괜히 오해는 마세요. 저도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중엔 저희가 2배, 3배로 보답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태수가 다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야. 그러나 미라는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다들 속으로는 같은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거 아냐? 어머니 혼자 이 집 지키면서 뭐가 좋아? 결국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건데 미리 활용하면 안 돼?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민수는 미란과 태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부르르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술잔이 덜컥 흔들렸고 그 안에 술이 흘러내려 식탁보 위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제 눈앞으로 펼쳐진 광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희생과 침묵, 그 위에 올라탄 욕심의 그림자였습니다. 미란 씨, 제발. 서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삶이고 추억이고 제발 그런 말씀은 그만두세요. 그러나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 씨는 늘 이상적인 소리만 하지. 그런데 현실은 이상으로 살 수 없어. 민수 씨랑 둘이 고생하면서도 아직도 부모님한테 기대고 있잖아. 그런 처지에 무슨 큰 소리를 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미란아.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태수는 머리를 감싸준 채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모였냐,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누르고 눌러온 말들이 제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란아, 내 마음이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너희들이 바라본 이 집이 결국 돈으로만 보였던 거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입에 올린 그 집과 땅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거다.
피와 땀, 눈물로 지켜온 자리다. 그런데 내겐 그저 담보일 뿐이냐? 내 남편의 실패를 메우는 도구일 뿐이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흐느꼈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으며 태수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한 모금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쌓여온 분노와 슬픔이 함께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동안 지켜왔던 침묵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방 안을 걸어갔습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고성과 눈물, 억울한 변명과 억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안방의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종이의 묵은 향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 속엔 제 삶이, 제 시간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몇 권을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낡아 찢어진 표지, 손때로 거무스름해진 모서리, 빼곡히 눌러쓴 글씨.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청춘이자 제 희생이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품에 안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술에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방금 전에 말다툼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방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읽어 나갔습니다. 1987년 3월 2일. 오늘은 민수가 태어난 지 2달째 되는 날이다. 밤새 열이 올라 고생했지만 돈이 없어 약국에도 가지 못했다. 대신 밤새 물수건을 갈아대며 열을 식혔다. 아이가 숨을 고르며 잠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붙였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20일. 태수가 중학교에 진학했다. 교복을 맞추러 가야 했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남편의 월급은 대출 이자에 다 빠져나갔고 집은 늘 가난했다. 나는 그날 교무실에서 받은 첫 월급 전부를 아이 교복값에 보탰다. 집에 돌아와 밥 대신 물에 마른 보리쌀을 먹으며 스스로를 달랬다. 태수는 얼굴을 숙였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3년.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친척들마저 외면했다. 그때 나는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올 집, 뿌리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하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에 맺힌 눈물이 모골대를 타고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얘기를 왜 이제 와서 꺼내세요? 그때는 다 힘들었잖아요. 누가 안 힘들었습니까? 저는 노트를 탁 하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와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래.
모두 힘들었지. 그런데 그 힘든 걸 누가 짊어졌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잖아. 서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록을 다 남기셨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 쓴 게 아니야. 언젠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 내 희생이 단순한 어머니의 당연한 몫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미란만이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웃음조차도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장마다 묵직한 기억이 스며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손끝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오늘은 민수가 결혼식을 올린 날이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작은 금반지 하나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결국 내 오래된 비녀를 팔았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품이었는데 그걸 팔아 예단비에 보탰다. 누구도 몰랐다. 다만 그날 밤 나는 서랍이 비어버린 자리를 바라보다가 한참을 울었다. 민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2015년 2월. 태수가 사업을 시작한다 했다. 나는 몰래 통장을 털어보탰다. 그때부터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 반찬이 한동안 사라졌다.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길 바랐다. 그저 잘 되길 바랐다. 태수는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높이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스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얘기를 지금 다 꺼내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저희가 부탁했습니까? 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또박또박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 맞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거였는지는 오늘은 분명히 말해야겠다. 노트를 다시 펼치자 이번에는 종이에 새겨진 글씨들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2018년 11월. 미란이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들고 왔다. 그날 나는 속이 뒤집혔다. 아들이 겨우내 사업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며느리 얼굴에는 근심 한 점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더 모았더라면 저 애는 저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게 내 탓일까?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모으고 아끼며 살아왔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지. 너에게는 내가 그저 늙은 시어머니였을 뿐이야. 미란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라고 왜 힘든 게 없었겠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그 와중에 체면 하나라도 세워야 했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요? 체면? 저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동시에 오래된 체념의 그림자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체면 때문에 내 자식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느냐. 민수는 늘 빚더미에 눌려 살았고 태수는 너 때문에 더 큰 짐을 졌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체면이라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다 말씀 안 하셔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이제는 말해야 해. 내가 남긴 기록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내 삶을 덮어온 침묵은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 6월. 나는 이제 늙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지쳐 있다. 하지만 아직도 며느리 중 한 사람은 내 집을 탐낸다. 내 희생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이 기록들이 내 무기이자 내 목소리다. 노트를 덮는 순간 방 안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태수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아직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와서 이 기록들을 내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니가 희생하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재산 문제까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입으로 드러난 거다. 너에게 내 희생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집과 내 재산이다. 오늘 이 기록은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읽은 거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꾸민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일그러진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끝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정한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 침묵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이 집안의 한가운데에 깊이 패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낡은 표지 위로 제 손바닥이 내려앉자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태수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릎 위에 손을 곱게 모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끝까지 고개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하려 했지만 억눌린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난 얘기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는 앞으로의 문제다. 오늘 내가 이 기록을 꺼내든 이유도 결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다. 미란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결정이 무엇일지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오래된 한옥, 낡은 기둥과 빛바랜 창호지, 정원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바람 냄새까지 제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켜왔다. 내 아버지 떠난 뒤에도 허물어져 가던 세월 속에서도 이 집은 내 희생의 기록이고 내 삶의 무게다.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단순히 돈으로만 본다. 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적. 태수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졌다. 민수도 마찬가지다. 내 안의 서진만이 내 진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줬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결심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집과 내 남은 재산은 너희가 예상한 방식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철컥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미란의 눈이 크게 치켜 올라갔고 태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공증 절차를 밟았다. 이 집은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이 공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될 거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거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제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된 듯한 담담함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킨 건 나였다. 내 아버지 떠난 뒤에도 너희가 제 갈 길만 가던 세월에도 내 손으로 지켰고 내 눈물로 버텼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 그게 왜 마음대로가 되느냐?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는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미란의 울부짖음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권리라 내가 말하는 그 권리를 위해 나는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오늘부턴 달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원하는 글씨로 써내려간다. 서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떤 결정이든 지지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드실까봐 걱정돼서요. 저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내 마음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 결정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자 미라는 서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죠. 늘 착한 척하면서 어머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결국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서진은 흠칫했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미란의 분노는 점점 제어되지 않는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당신이 괜히 어머니 편만 들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 순간 태수가 벌떡 일어나 미란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미란. 제발. 그러나 미란은 그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난 못 참아. 이 집은 내 권리야.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남은 건 얼마나 탐내왔는가라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오래된 상처 하나가 닫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팽팽한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건 공증된 서류다. 오늘 아침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된 절차야. 이 집은 내 뜻대로 간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봉투가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닿자 방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쳐다보았고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진은 차마 봉투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광기에 가까운 눈빛으로 봉투를 움켜쥐려다 제가 먼저 손을 덮어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이미 너희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이니까. 미란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 왜 정작 자식들에게는 남겨주지 않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지켜야 할 게 있다. 피보다 더 무거운 게 바로 마음이다. 내가 말하는 가족은 오직 돈과 권리뿐이었지. 그런 마음에 내 삶을 맡길 수는 없어. 태수가 미란을 붙들었지만 그녀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다 내 것이어야 해. 남들 앞에서 내가 어떤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이 집만큼은 내 손에 들어와야 해. 그 고백은 곧 자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서진이 눈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아무도 언니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미라는 그 순간 서진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다 내가 잘난 척하며 어머니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이잖아. 내가 바보처럼 보이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러나 누구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조차 고개를 떨군 채 지쳐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그게 진심이라면 우린 가족이 아니었네요. 순간 미란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듯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쌓아온 가면이 산산조각 나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 서랍에서 또 다른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손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건 내게 남긴 기록이다. 내가 늘 보여준 성의와 마음에 대한 내 답이다. 돈은 아니지만 내 진심은 내게 닿았으면 한다. 서진은 두 손으로 노트를 꼭 쥐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런 걸 저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자격은 이미 내가 만들어 왔다. 내가 내게 보여준 작은 진심 하나하나가 오늘의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란의 울부짖음은 점점 사그라들고 대신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눈가를 훔치며 힘없이 앉았고 민수는 서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훅 하고 방 안으로 스며들며 긴장으로 얼어붙은 공기를 풀어냈습니다. 정원에는 저녁 햇살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기와 지붕에 내려앉아 오래된 한옥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바스락거렸고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잎사귀 몇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내 손으로 선택했구나.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앞으로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킨다. 너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 그 말과 함께 제 마음속 오래된 무게가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정원의 바람이 제 뺨을 스쳐갔습니다.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삶은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제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털어놓고 나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되어 있군요. 집안의 풍경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큰 며느리 미라는 결국 태수와 함께 도시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드문드문 이어질 뿐입니다. 작은 며느리 서진은 여전히 제 곁을 지키며 때로는 제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지냅니다. 아들들은 이제 제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웃음소리로 채워주곤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오래된 한옥을 지키며 가끔은 지난 날의 상처를 떠올리지만 그보다 더 큰 평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다짐이 남아 있습니다. 끝내는 내 삶을 나답게 살아냈다는 그 한마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